김다희는 몸을 웅크리며 재벌가 최 씨 가문의 대저택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저택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불어오자 다희는 품에 안긴 5살 아들을 더욱 꼭 껴안았어요. 민석이는 엄마의 품에서 작게 흐느끼고 있었죠. 괜찮아, 우리 민석아. 엄마가 지켜줄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다희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최태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재벌가 손자라는 걸 알게 된 것은 꽤 시간이 흐른 후였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사랑은 시련의 연속이었죠. 태준의 가족들은 다인을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로 의심했고 특히 장문숙 여사는 철저히 그녀를 배척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배경의 여자가 들어올 수는 없어. 장문숙은 다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태준의 고집으로 결혼은 이루어졌어요. 결혼식도 최 씨 가문의 체면을 위해 화려하게 치러졌지만 다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그녀의 고단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꾸중과 시댁 식구들의 따가운 시선에 다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태주는 처음엔 그녀를 감싸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일에 치여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다인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민석이가 태어나고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석이는 최 씨 가문이 이딴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3살이 지나면서 다인은 민석이가 또래보다 말이 조금 늦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인에게는 그저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는 조금 늦은 것뿐이에요. 곧 따라잡을 거예요. 다인은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초리에 이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민석이가 4살이 되었을 때도 또래만큼 유창하게 말하지 못했고 5살이 되자 장문숙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 최 씨 가문의 아이가 이러면 안 돼. 장문숙은 결국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를 불러들였어요. 다인은 민석이가 그저 조금 느린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나온 진단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어요. 민석이에게는 발달성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또한 경미한 학습장애 증상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조기 치료와 적절한 교육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희망도 있었죠. 치료와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말에 그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장문숙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장애가 있다고?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없어. 장문숙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최 씨 가문에게 완벽함은 절대 조건이었고 민석이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민석이를 피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그를 따돌렸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태준의 변화였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어느 날 밤 태준은 다인에게 말했어요. 내 핏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다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녀는 필사적으로 민석이를 위해 싸웠어요. 민석이는 정상이에요. 그저 조금 늦을 뿐이라고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최 씨 가문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장문숙의 결정은 냉혹했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와 그 아이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장문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다인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연민도 없었어요.
태주는 어머니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보낼 거야. 민석이는 내가 데려가. 다인은 그의 눈에서 모든 사랑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잠든 민석이 옆에서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민석이의 손을 잡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경비원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린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민석아. 엄마가 약속할게.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다인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버려진 한 여자와 아이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 다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작은 복수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죠. 길거리에 내몰린 첫날 밤 다인은 작은 여관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민석이를 재우고 나서야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매만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최 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사랑과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다인은 시댁에서 쫓겨나오는 순간을 떠올렸어요. 장문숙은 다인의 짐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 씨 가문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은 잊어버려. 내 아이의 결함은 너의 핏줄 탓이야. 우리와는 상관없어. 가장 아픈 것은 태준의 모습이었죠.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인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을 때 태준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냉담함은 다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태준 씨, 우리 민석이는 그저 조금 느린 것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태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내 아내도 민석이도 내 가족이 아니야. 다인은 손을 뻗었지만 태준은 등을 돌렸어요. 그 모습이 다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녀와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여관방 침대에 누운 민석이를 바라보며 다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민석이는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작은 입술이 꿈을 꾸는 듯 살짝 움직였죠.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아침에 민석이가 물었을 때 다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을 찾을 거야, 민석아. 더 행복한 곳으로.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다인이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 씨 가문에서 나올 때 그녀에게 준 것은 겨우 일주일 생활비 정도였죠. 그녀는 급히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내고 면접을 보았지만 5살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을 받아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어요. 다인은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석이가 종종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인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죠. 태주는 이혼 서류만 보냈을 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양육비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법적 대응을 생각했지만 최 씨 가문과 싸울 만한 힘도 돈도 없었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다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석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팔았어요. 태준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담은 마지막 물건이었죠. 괜찮아, 좋아질 거야. 다인은 매일 밤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인은 우연히 태준을 보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태준의 옆에는 우아한 여성이 있었어요. 둘은 밝게 웃고 있었죠. 다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날 잊었구나. 눈물이 차올랐지만 다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다인은 잠든 민석이 옆에 누웠어요.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날 밤 다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복수의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아들을 버린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같은 아픔을 돌려주겠다는 차가운 결심이었죠. 기다려라, 최 씨 가문. 언젠가 내가 돌아갈 테니. 다인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버림받은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강인한 여성으로. 바깥은 춥고 어두웠지만 다인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은 앞으로 그녀를 이끌 원동력이 될 테지요. 복수의 불꽃이자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다인과 민석이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다인은 낮에는 식당 서빙을,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겨우 끼니를 이을 뿐이었죠. 민석아,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면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다인은 매일 아침 민석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손은 거칠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이 앞에서만큼은 늘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민석이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지만 엄마를 위해 더 씩씩해지려 노력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엄마의 희생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말 잘했어요. 민석이는 종종 이렇게 보고했어요. 사실 민석이의 언어 발달은 여전히 또래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이 끝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도 그녀는 민석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단어 카드를 만들어 놀이처럼 공부했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특별해. 그저 자기만의 속도가 있을 뿐이야. 다인은 민석이를 믿었어요. 시댁에서의 진단은 그저 편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민석이의 작은 성장이 그녀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민석이가 6살이 되던 해 다인은 그를 작은 지역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민석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날 민석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안 갈래요. 무서워요. 다인은 가슴이 아팠지만 등을 밀어주었어요. 괜찮아, 민석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선생님들도 그의 느린 언어 발달에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다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이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아이들과 함께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은 다인에게 또 한 번의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댁에서 경험했던 것과 달리 다인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특별할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직접 배워서 가르치겠습니다. 다인은 결심했어요. 밤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찾았고 주말에는 무료 부모교육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민석이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되었어요. 방 한쪽에 작은 학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인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민석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구들을 직접 만들었어요. 돈이 없어 비싼 교재는 살 수 없었지만 폐지와 헌책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이거 재미있어요. 민석이가 처음으로 학습에 흥미를 보였을 때 다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작지만 큰 승리였습니다. 민석이의 발전은 더디지만 분명했어요. 7살이 되자 그는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8살에는 간단한 덧셈과 뺄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정말 똑똑해졌네. 다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인이 몸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막막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인은 아픔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때 민석이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9살이었던 그는 집 앞 슈퍼에 가서 심부름을 도와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아이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죠. 내가 엄마 도울 거예요. 엄마는 쉬세요. 다인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석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그것은 마치 다인 자신의 모습 같았죠. 그렇게 민석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민석이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말은 여전히 또래보다 서툴렀지만 그는 놀라운 기억력과 관찰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독특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민석이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인은 감격스러웠어요. 시댁에서 결함이라고 불렸던 그 특별함이 이제는 재능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10살이 된 민석이는 이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터득했어요. 반복학습과 패턴 인식에 뛰어났고 한번 익힌 내용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민석이의 성장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최 씨 가문이 버린 아이, 이제는 빛나기 시작하는구나. 다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민석이를 버린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민석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다인은 다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다인과 민석이는 조금씩 강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민석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 이제는 다인의 어깨를 훌쩍 넘었지요. 그의 외모는 점점 아버지 태준을 닮아갔지만 눈빛에는 다인의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요. 민석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다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학습장애라는 딱지가 붙었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로 성장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구나, 민석아. 다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민석이의 성장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언어 발달이 늦었던 그 아이는 이제 이게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타고난 재능을 보였어요. 독특한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그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다인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안정된 수입을 얻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독학하여 회계 자격증을 따낸 결과였죠. 그들은 이제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기본적인 생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엄마, 나 대학 진학 상담 받았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해외 유학도 고려해 보라고 하셨어요. 다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해외 유학이라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죠. 내가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대요. 내 성적과 프로젝트들이 인정받았나 봐요. 다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민석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민석이는 18살에 미국 명문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날, 다희는 공항에서 꼭 안아주었어요. 내 꿈을 마음껏 펼치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은 둘 다에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은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개발에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했고 유명 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민석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는 이미 여러 특허를 보유한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했지만 민석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회사를 세우고 싶어요. 화상통화로 이 소식을 들은 다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기회가 적을 텐데. 민석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회사를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다희는 민석이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가슴 깊이 품어온 마음이 담겨 있었죠. 알았어, 민석아. 엄마도 도울게. 26살의 귀국한 민석은 자신의 회사 엠테크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몇 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개발한 혁신적인 인공지능 솔루션은 빠르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어요. 최씨 그룹에서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인대요. 어느 날 민석이 다인에게 말했습니다. 다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씨 그룹은 전 남편 태준이 이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민석을 버린 바로 그 가족의 회사였죠. 그들과 거래할 생각이야? 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에게 와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의 말에서 다인은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자라온 것과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이라고 하기엔 더 복잡하고 차분한 일종의 정의를 향한 열망 같은 것이었어요. 30살이 되던 해 민석의 회사는 대한민국 IT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요. 다희는 이제 아들의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며 함께 성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민석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던 날,
그는 다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인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쫓겨나 추위에 떨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정말 멀리 왔습니다. 하지만 다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에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인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상처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냉철한 결단력과 계획성이 깃들어 있었죠. 최씨 그룹이 우리 기술을 절실히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우리가 누군지 모르죠. 다인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은 이제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의를 향한 갈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민석아? 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렇게 그들의 계획은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와 아들이 세상에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을 비추는 가운데 엠테크의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회의실 벽면에는 최씨 그룹 인수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33살이 된 최민석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예전의 소심한 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엠테크의 핵심 임원들과 함께 김다인도 앉아 있었어요. 60을 바라보는 다인은 이제 딱 봐도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씨 그룹은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주력 사업인 제조업은 해외 경쟁자들에게 밀리고 있고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석의 설명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엠테크는 이제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첨단 AI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씨 그룹의 경영권 인수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민석과 다인에게는 30년 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난 후 민석과 다인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서울의 파노라마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할 거니? 다인이 물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야.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엄마. 이것은 정의예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다인은 아들의 단호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약점이 아닌 강한 동기가 되어 있었죠. 알았어. 엄마도 함께 할게.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첫 단계는 최씨 그룹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민석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미국 유학 시절 사용했던 영어 이름 마이클 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회사 엠테크의 M은 민석의 M을 뜻하지만 이제는 마이컬즈 테크놀로지의 의미로 재해석되었어요. 최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테크의 CEO 마이클 킴입니다. 첫 만남에서 태주는 마이클 킴이 자신의 버린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젊은 CEO에게 그는 오히려 호기심과 호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대학인가요?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죠. 태주는 감탄했어요. 자네 같은 젊은 인재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야. 협력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태준의 말에 민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는 이미 최씨그룹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태준이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 횡령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민석의 계획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이었죠. 최 회장님,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 솔루션이 귀사의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석은 최씨그룹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엠테크의 솔루션이 최씨그룹의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그는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만나며 최씨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는 이미 최씨그룹 주식의 8%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아직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다인은 아들의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민석은 최씨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제 완벽한 복수를 위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뜻밖의 소식을 접했어요. 최씨그룹의 부회장인 태준의 아들, 즉 민석의 이복 동생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복 동생이 위독하대요. 태준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다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아이는 민석이 누려야 했던 모든 것을 대신 받았던 존재였어요. 이건 우리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인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태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는 더 취약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그들의 계획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민석은 최씨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최씨그룹의 경영 실패와 태준의 과거 비리에 대한 증거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민석의 질문에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최씨그룹의 어두운 비밀들이 하나둘 쓰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민석은 최씨그룹의 전직 임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태준에게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배신당한 사람들. 그들은 기꺼이 민석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그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민석이 다인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주총회에서 우리의 카드를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30년 전 추위에 떨며 민석을 안고 거리를 헤매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구나, 민석아.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엄마가 제게 그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최씨그룹 경영권 인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30년 전의 그날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엄마.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최씨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대형 배너에는
최씨그룹 제50회 정기 주주총회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준비됐니? 다인이 민석에게 물었어요. 민석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자신감과 결연함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회의장은 이미 주주들과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최태준은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60대 중반이 된 그는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뿜어냈지만 얼굴의 주름은 세월의 흐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장문숙이 앉아 있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회사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최씨그룹의 밝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태준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회사의 성과와 미래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곧 다가올 폭풍에 대한 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마이클 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민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몇 개월간 그는 이 젊은 CEO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과 소개시켜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최씨그룹이 최근 3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 약 1,000억 원을 빼돌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장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민석은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최씨그룹의 비밀 계좌와 자금 흐름에 관한 모든 증거를요.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복잡한 숫자와 계좌 내역, 거래 기록들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탈세입니다. 또한 최씨그룹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증거도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문숙은 옆에 비서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경호원들이 민석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최씨그룹의 주주로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최대 주주죠. 그가 다시 스크린을 전환하자 최씨그룹의 주주 구성이 나타났어요. 엠테크와 연관된 투자사들이 최씨그룹 주식의 35%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민석은 여러 투자사와 명의를 통해 조용히 최씨그룹의 주식을 매입해왔던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주주분들이 이미 저의 계획에 동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씨그룹 이사회 개편과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결의할 것입니다. 패닉에 빠진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감히? 민석은 천천히 태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30년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 회의장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태준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30년 전 당신과 최씨 가문이 내던진 그 아이죠. 발달 지연이 있다는 이유로 가문의 체면을 위해 버려진 그 아이예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스쳤어요. 장문숙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불가능해.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당신이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특별함이 오히려 저를 성공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버린 그 여자,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뒤쪽에 있던 다인이 천천히 일어나 민석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도달한 정의의 순간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다인. 태준이 거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이네요, 태준 씨. 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린 그날 이후로 매일 이 순간을 꿈꿔왔어요. 회의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고 주주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웅성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태준의 현재 가족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아들,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최씨 그룹이 저지른 불법과 부정이 모두 밝혀지고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태준의 횡령, 장문숙의 탈세, 이사진의 불법 거래. 수년간 최씨 가문이 쌓아온 불법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최씨 그룹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결정할 것입니다. 민석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주주들의 지지를 얻은 그는 이사회 개편안을 통과시켰고 태준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장문숙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구급차에 실려나갔어요. 총회가 끝난 후 민석과 다인은 호텔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드디어 해냈네요, 엄마. 민석이 말했습니다. 다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그는 모든 권위와 자신감을 잃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지? 내가 필요한 것이 뭐였어? 돈? 권력?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평생 추구했던 그것들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원했어요. 그리고 정의를. 태준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다인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0년간의 고통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들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최씨 그룹의 몰락과 충격적인 가족 비극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씨 그룹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다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복잡한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씨 그룹 비리 수사 본격화. 전 회장 최태준 구속 수감. 다인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듯 했을까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석이 카페에 들어와 다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요즘 최씨 그룹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느라 바빴어요. 새로운 경영진을 꾸리고
부패했던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다인이 미소 지었어요. 회사는 어때?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들이 남긴 부채와 문제들이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인은 아들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민석은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딘가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아, 넌 정말 원하는 걸 얻었니? 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요? 그건 분명 이루었어요. 그들은 대가를 치렀고 우리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죠. 그런데 다인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무언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복수심이 이제 채워지고 나니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석아, 어제 장문숙 여사를 만나고 왔어.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를요? 왜요? 다인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요양원에 있어. 최씨 그룹 사태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그녀가 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 장문숙은 다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다인과 민석을 내쫓았던 그날의 차가운 눈빛을 다인은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녀는 뭐라고 했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다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를 구하더구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한다고 했어. 특히 너를 버린 것에 대해서.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떠올랐으니까.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를 보니 그저 늙고 병든 여자였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할 힘도 없었지. 다인은 손을 뻗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어. 나 자신을 위해서. 민석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말요? 그렇게 쉽게요? 다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쉽지 않았어. 30년이 걸렸으니까. 하지만 미움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나 자신만 괴롭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지. 그녀의 말은 민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 역시 복수를 이룬 후에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비어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다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치소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 기간 수감될 거래. 그와도 이야기해 봐야 할까 생각 중이야. 민석은 놀랐습니다. 그를 만나실 거예요? 언젠가는. 다인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의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최씨 그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제 결정에 달려 있어요. 다인은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이제 너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리더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지지할게. 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최씨 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부패와 악습을 모두 청산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다인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될 거야.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 그날 저녁 다인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넌 충분히 강했어. 다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태중과의 만남과 결혼, 민석의 탄생, 버림받았던 그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난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성공과 복수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제주도로 여행 갈까요? 둘이서만 옛날처럼. 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좋아. 가자.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어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행복이라는 평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인은 이제야 그것을 추구할 자유를 얻었어요. 민서가 고마워. 다인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엄마? 내가 있어서.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어요. 저도 엄마가 저의 어머니라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인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둘 치유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오는 평화임을.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다인과 민석은 성산 일출봉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 내음이 상쾌하게 코끝을 간지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민석이 말했어요. 우리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다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무 오랫동안 일만 했던 것 같아.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최씨그룹 사태 이후 민석은 회사의 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고 잠시 일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다인도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아들과의 시간에 집중했어요. 엄마,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다인은 지도를 펼쳤어요. 우도에 가보는 건 어때? 자전거 타고 섬 한 바퀴 돌면 좋을 것 같아. 그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모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수도 사업도 잊은 채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어요. 민석은 어린 시절 누리지 못했던 여행의 기쁨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 그때 최씨 가문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다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넌 아마 최씨 가문의 후계자로 자랐겠지. 하지만 그곳에서 내 진정한 재능을 발견했을까? 내 모든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역경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특별함을 더 빛나게 했고요. 다인은 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왔구나. 오후에 그들은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파도가 그들의 발끝을 간지럽혔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갑자기 민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지.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킬 시간이야. 민석은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다인도 그의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최씨 그룹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요.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 거예요. 부패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다인은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내 결정이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자원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랑스럽구나, 민석아. 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인은 민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때 결함이 있다고 버림받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대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편견과 한계를 넘어선 승리였죠. 저녁이 되자 그들은 작은 해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 흑돼지 구이, 전복죽까지. 평범하지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인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최태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움? 분노? 아니면 그저 무관심? 솔직히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안타까울 뿐이야.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그를 만나러 갈 거예요. 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을? 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 인생에서 그 장을 완전히 닫기 위해서는 한 번은 그를 마주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인은 아들의 결심을 존중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다음 날 그들은 제주도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을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다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히는 아닐 거야. 상처는 항상 흔적을 남기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 거야. 서울로 돌아온 후 민석은 약속대로 구치소에 있는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민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 그러나 또한 그의 아버지이기도 한 사람. 태준이 들어왔을 때 민석은 그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에 놀랐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최씨 그룹의 회장은 이제 지친 노인일 뿐이었어요. 와줘서 고맙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를 버렸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저 어머니와 가문의 압력에 굴복했던 나약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후회하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매일 매순간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너의 성공을 함께하지 못한 것, 모든 것을 후회한다.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이죠. 면회가 끝난 후 민석은 가벼운 마음으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슬을 끊어낸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다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다인은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다인이 물었어요. 민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최씨 그룹을 새롭게 만들고 제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언젠가 제 자신의 가족을 이룰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을요. 다인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황금빛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였어요.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민석아. 다인이 속삭였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한 여인의 끝없는 사랑과 한 아이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소중한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